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서울 경선 과반 승리, 좀 엄청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50%가 넘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50% 넘다 보니까 그냥 대선 후보 선출 이런 제목을 좀 붙이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언급한 내용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뉴스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이제 그 내부 경선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재료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것도 그거고 좀 이기는 것도 엄청 압도적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냥 뭐 좀 경쟁을 하면서 이긴 느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결선 투표 건너뛰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또 이어지는 발언들 부동산, 대기업, 뭐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주택 원래부터 추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 재료에 대해서 그런 거랑 그리고 이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여기서 선출됐다. 근데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 이낙연이 62.37%,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에서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하면은 뭐 민주 측에서 무조건 이재명만 나와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공식적인 뭐 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불복 여부 등 논의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뭐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고 자 어찌 됐든 좀 재료에서 부각되는 거는 뭐가 됐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제목에서는 좀 이제 파급력이 있겠죠. 그리고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불로소득 근절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내세우던 그 기본주택 뭐 기본소득 관련주는 사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종목일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엄밀히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임대사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국가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사업이.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게 사실 이 부동산 매매업 요거에는 좀 악재이지 않나 이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얘네들이 또 움직일 땐 또 같이 움직였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살짝 자신들이 각각 생각을 해보시고 뭐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태까지 움직였던 대로 그냥 뭐 부동산 관련주 뭐 건설 이런 것들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좀 제목 말한 게 이제 엄청 강하거든요. 엄청 강해요. 부동산 대개혁 불로소득 근절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개발이 국민 환원제? 환원제라는 단어를 봤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과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러면 이제 집값 관련해서는 좀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악재이지 않을까. 조금이라고는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이제 좀 다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직 더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대주택 지금 오늘 어필했던 내용 중에서는 기본주택 관련 내용이 좀 가장 좀 내용이 부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관련해가지고 항상 그냥 간단하게 일성건설이 일단은 최근 종목들 중에선 차트도 강하고 위에서 또 안 내려와요. 저는 얘가 솔직히 조금은 꺾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워낙 좀 높은 이런 자리들 20년 저항 막 좀 뚫고 올라가더니 그 위에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전고점 지지하더니 이번에 지수 밀렸을 때도 얘는
좀 따로 놀았습니다. 지수가 이번에 여기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밀렸죠. 근데 9월 28일부터 10월 6일 요 구간이에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랑은 좀 다르게 엄청 강하다라고 느껴진 구간이 여기거든요. 지수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은 뭐 고점에서 기본 20%, 뭐 한 30%, 뭐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재료 있고 주도했던 종목들은 버티기는 했는데, 아니면 오른 애들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그때 지수 하락할 때 막 하루에 100종목 상승하고 뭐 1000종목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구간, 여기 구간이에요. 근데 지수고 뭐고 얘는 그냥 자기 박스권 안에서 그냥 난 내가 할게 갈래. 난 버티면서 뭐 좀 장대 음봉 한 번씩 이렇게 10%짜리 무섭게 한 번 했는데 또 바로바로 복구해주는 오뚜기 같은 모습.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재료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신탁 재정비, 재개발 사업, 해외 토목,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분양산업.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재료에서 가장 부각이 되지 않았나. 공공택지부터 해가지고 뭐 신탁 재정비 재개발, 뭐 어차피 부동산 관련, 이런 건설 관련이라는 건데,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분양사업.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좀 이거를 엮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한 이유가 아마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분양산업, 이거를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임대사업 자체를 조금 권리 같은 거를 일반 기업에 좀 넘기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어차피 사실 가봐야 아는 건데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공무원들 활용해서 책임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일단은 요 부분이 좀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 주택 중에는 일단 대장은 일성건설이죠. 그래가지고 종목이 좀 차트가 상당히 가팔라요. 아니, 가팔라되기보다는 조금은 시세를 많이 준 자리이긴 합니다. 1000원짜리가 대선 이슈 타면서부터 뭐 거의 4, 5배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온 자리인데, 그만큼 또 여기서 안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일성건설, 그리고 일성건설이 가면은 같이 움직이던 애들이 뭐 범양건영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건설회사이고 보니까 인맥주로도 엮여 있더라고요. 사회이사가 이재명 지사랑 동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예전에 같이 움직이긴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따로 움직였어요. 여기서는 밀릴 때. 범양건영이 여기 이제 돌파할 때는 대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성건설도 같이 움직였었고, 9월 10일. 이 뒤에 또 얘는 이제 이런 자리 돌파하고 올라오고, 일성은 조금 뒤에 올라왔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뒤따라서라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범양은 뒤에 애가 좀 이런 자리로 원래 좀 돌파를 해주면은 버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확 밀리더니 한번 올라오나 싶더니 최소한 여기선 버텨줬어야 돼요, 차트로는. 근데 이제 몸 하고서 밀리니까 이제 여기 저항 맞고 또 쭉 밀리고.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 종목은 이게 정상입니다, 지수 따라서. 그래서 일성건설이 그만큼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이제 대북주도 한 달이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서 6월달에 관련해가지고 6월달 이날인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움직임 있는 게, 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 송영길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뭐 발언, 그리고서 뭐 그린벨트 해제 막 이때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죠. 용산기지 부지 활용 같은 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얘도 어찌됐든 건설 주고 이제 관토모 이런 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 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신축한 거 분양 부동산 매매업. 이제 얘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헝다, 중국 헝다 있죠, 이번에. 그거랑 좀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타코가 이제 좀 인맥주로도 부각이 됐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얘는 이제 차트상 딱 전 저점을 지지하고 일단 여기서 좀 많이 버텨줬던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뭐 다시 120선은 좀 올라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얘는 최근에는 좀 인맥주 가까이 움직였던 게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동산 매매업, 일단 요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산업 관련해가지고 얘가 그냥 여태까지처럼 같이 엮일지. 그리고 덕신하우징은 많이 보셨죠? 어디서? 최근에 홍준표 그 가덕도 신공항 요 관련주로 왔다 움직였던 애인데, 건축용 자재 기본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이런 거 생산 시공이다 보니까 임대 사업 뭐 건물 짓고 뭐 만들고 이런 거에는 항상 대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엮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 어떤 뭐 기업이 임대 관련 임대 사업 임대 주택 요거를 뭐 정부에서 수주받아서 한다 이런 뉴스가 붙기 전에는 그냥 시장에서 누굴 대장으로 올리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혹시라도 엮일 수 있는 점, 대신에 얘는 이제 가덕신공항 그 이미지가 좀 더 강하죠. 홍준표 관련주로. 자, 그리고 이제 뭐 NX, 한국가구, 벽산, 하츠 뭐 등등 관련해서, 한국가구는 가정용 가구 뭐 이름부터 그냥 가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뭐 이런 거 혹은 사무용 가구 등 위탁 생산 및 수입 유통.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체는 아닌데 임대주택 하면은 임대주택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뭔가 그 자재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물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방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그런 가능성으로도 엮일 수 있는 위탁 생산 및 수입 유통까지 겸업. 그리고 벽산도 건축 자재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전 부회장이 이재명 지사랑 중앙대 동문이었다고 해요. 하츠는 벽산그룹 자회사였고 같이 엮였죠. 자, 그래서 뭐 한국 가구도 지금 보면 얘는 이제 그때 한국 시멘트 뭐 이런 거랑 좀 같이 움직였던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차트 자리는 좀 낮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좀 지지 잘 해주는지 볼 필요는 있겠죠. 관련해서 차트가 엄청 딱 봐도 최근 2년 내 저항이었었던 곳을 돌파하고 여기서 밀려서 좀 깨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버티고서 올라와서 시세 뭐 지지고 볶고하고, 밀려서 또 지지하고 반등 주고 또 밀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밀린 거는 이제 지수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버텨주는지. 그리고 벽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윤석열 주로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치 테마 이런 쪽의 특성은 그건 있어요. 엄청 그 박쥐처럼 잘 갈아타요. 언제까 막 좀 시세 줄 때는 뭐 지금 윤석열이 잘 나가? 그럼 나 윤석열 주야 막 하고 올라가다가 밀리고서 눈치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시장이, 야 대세가 지금 윤석열에서 지금 재료 시장 재료는 이재명인 것 같아. 그러면은 막 해서 야 우리 회사 이재명 그 동문 중앙대 동문 이거 부각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써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이랑 하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벽산은 윤석열 주였는데 이제 이재명 그런 중앙대 동문 이런 거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점. 자, 한국종합기술 여기는 건설 엔지니어링 하는 곳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뭐 이런 곳에 명단이 좀 포함됐다고는 해요. 근데 이 종목도 대체적으로 지금 그냥 차트는 좀 다 밑에 자리죠. 근데 일성건설이 좀 유독 혼자 엄청 강하게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 같이 좀 따라가는지 그런 관점으로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기본소득, 일단 키워드는 요거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뉴스에서는 뭐 여기서 뭐 부각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거기다가 지금 그 뉴스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또 막는 바람에 그 전세 집 구해놓고 대출 날짜 받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 못 받아가지고 계약 막 취소되고 뭐 계약금 물고 뭐 이런 뉴스 엄청 많았잖아요. 즉 지금 국민들의 이슈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집일 겁니다. 부동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집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분들 목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 부류랑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집 못 사.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카푸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쓸 거 다 살고 사는, 에이, 어차피 우리 돈 모아도 이 월급으로 지금 못 사. 근데 그게 사실 지금 현실이긴 하거든요. 제 눈에는. 월급 300, 400, 500? 이런 거 받아서 그 좀 도심지에 집을 사는 거는 무리인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뭐 좀 도시를 뭐 건너뛰거나 살짝 처지는 곳으로 가면 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몰리는 곳에는 몰리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같은 것들, 뭐 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지하철, 그리고서 막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통틀어 가지고 뭐 영화관이라던가 이런 좀 편의성, 이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좀 떨어지는 것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엄청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이슈. 집을 이번 생에 사냐 못 사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뭐 대개혁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그냥 이제 멘트에서 부동산 대개혁이랑 기본소득, 기본주택 요거를 좀 가장 강하게 어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 주들인데, 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은 좀 아쉬워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언가 좀 그 모멘텀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코나아이 이런 거, 뭐 지역화폐 사업, 부각 이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랑 기본소득이랑 무슨 연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부각이 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젤 회사에서 이제 기업들마다 복지 포인트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LG랑 삼성 그런 거 관련해서 복지 포인트로 물건 구매, 여가생활 및 맞춤형 쇼핑몰 구축, 그래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결제 관련주. 자, 그래서 뭐 이쪽은 이제 좀 부각이 안 돼가지고 다 약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니텍은 이제 공공 배달 관련해서 그런 거 이슈로 갖다가 이렇게 좀 움직였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전에 어필했었던 세종시 이전, 그리고 세종시 이전은 윤석열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격하게 내려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꼽사리로 좀 꼈어요. 관련해가지고 좀 만원대까지 또 시원하게 내려왔는데, 세종시 이전도 한 번쯤 또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만원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엄청 강하게 좀 어필을 했죠. 그래서 내려올 때 뭐 졸졸졸졸졸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이런 거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재명뿐 아니라 윤석열 이슈도 엮일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프롬파스트, 뭐 대주산업 등등, 여기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지수 따라서 밀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은 이재명 관련주, 인맥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과하게 밀린 곳에서 뭐 반등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인맥주가 한 번 더 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또 갭이 좀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관련해서 저는 인맥주는 조금 그 이제 자리들이 좀 뭐라 해야 되죠? 너덜너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뉴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이용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저번 주 강했던 거 뭐 이제 리비안, 그 다음에 그 오징어, 그 다음에 뭐 경구용은 뭐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수소는 저는 좀 안 볼 것 같은데 요 정도가 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강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 테마가 몇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리비안 내주 방문, 이번 주 방문 이슈로 리비안이랑 경구용 치료제는 또 머크는 주말 중에 이제 뭐 인도에서 임상 이상 중단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오징어는 지금 뭐 엄청 후반형이 계속 크게 되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은 어렵죠. 뭐 비트코인 요 정도인데, 그래서 테마가 좀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이런 애들이 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에이텍 금요일날 이제 부각이 된 게,
얘네들이 사실 최근 대장은 이제 카스였고, 최근에는 카스였고, 밀린 자리에서는 이제 CS가 치고 나왔었거든요, 상승률이. 그래서 카스 CS가 대장이었고, 에이텍 시리즈는 과거의 대장이에요. 이재명, 이제 그 법원 판결 이런 거 뭐 무죄였나요? 그런 거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에이텍이 쏘아 올렸죠. 이재명 인맥주의 스타트를. 그래가지고 원래 인맥주 대장이었었던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인데 얘네들이 이제 카스 CS 이런 애들이 부각되면서 밀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눈치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시세 줄 때, 우리도 슬쩍 좀 시세를 주긴 했는데, 분명히 그 대장주에서는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교복주 이런 것들 과거에 좀 대장이었던 애들이 부각되면서 이번에 좀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 인맥주들 좀 매매하기 쉽진 않은데 차트 자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 거칠죠.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화요일 장 열리면은 그런 거 좀 부각돼서 이런 것들 일단 모아두시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인맥주가 여기서 막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맥주보다는 이제 정책주가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정책주가 조금은 더 안전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랑 작년도랑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온 게 좀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없었던 시장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여태까지랑은 또 다르게 인맥주가 또 튀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선, 그 전 대선도 사실 이제 인맥주 막 하다가 정책주 거의 막 해먹다가 이제 대선 다가와서 인맥주 마지막으로 한번 슈팅 주고 끝났었던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번 시즌은 좀 어떻게 바뀔런지.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 3월 대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정치 테마, 오늘 이재명 관련주, 이 정치 테마는 항상 그거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비중은 좀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상 못한, 생각 못한 리스크가 항상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정치 테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그만큼 리턴이 크긴 해요. 정치 테마에 참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재미. 분명히 리스크도 높고 리스크도 꽤 있고 대신에 이제 리턴도 엄청 세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5년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5년마다 일어나는 이벤트,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 잘 봐두시고 다음 대선에 꼭 그런 거 기회 잘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자, 하여튼 항상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뭐 대체 공휴일 이어가지고 직장인분들 대체적으로 쉬실 것 같은데 좀 남은 연휴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